안녕하십니까, 이범주입니다. 자, 우리 이제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볼 텐데요.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볼 텐데, 먼저 우리가 볼 게 뭐가 있냐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복합물류 터미널이에요. 자, 볼게요. 여기 내용을 좀 크게 쓸 거예요. 복합물류 터미널. 복합물류 터미널이라는 줄고요. 현재 경기도 군포시에 가보면은 그 복합물류 터미널이 있죠. 예, 혹시 먼저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앞으로는 이 물류시설 쪽에서는 아무래도 다시 할게요. 복합물류 터미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나옵니다. 네.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등장을 하면서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은 등록. 딱 여러분, 우린 등록이라고 딱 말하는 순간 등록에 대한 등록 가능한 사람, 등록의 결격 사유, 등록의 취소 사유 딱딱딱딱 잡혀야 됩니다. 등록. 그러면 등록 가능한 사람. 잘 보세요. 등록과 관련해서 등록 가능 한자. 등록 가능한 자를 먼저 볼게요. 가능한 자. 당연히 국가 지자체 할 수 있죠. 당연히 국가 그리고 지자체 못할 이유가 없죠. 제가 군포시라고도 또 했고요. 국가 지자체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공공기관. 네. 공공기관 아니죠. 공공기관이죠. 네.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인데요. 법인이 두 개인데 두 개의 법인이 있어요.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있고요. 특별법으로 설립한 법인이 있고요. 또는 민상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민상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 법 내용 잘 안 바꿉니다. 따른 설립. 따른 설립. 잘 쓸게요. 따른 설립.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한 법인, 민법, 상법, 이른바 민상법인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린 어디에 별표를 하느냐? 요 공공기관에 별표를 하셔야 되고요. 공공기관 쪽 쭉 해갖고 이렇게 올릴게요. 공공기관은 누구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앞에 물류정책주변법에서 단위물류정보망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었죠. 자,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일단 도로 쪽 보면은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LH죠.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요. 그렇죠. 철도공사. 있었죠. 철도공사. 그 다음에 하늘 쪽 보시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도 항만공사 있었죠. 항만공사. 기억나시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두 주체가 추가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농어촌공사 추가됐어요. 이들도 복합물류터미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까지 포함됐다는 거 추가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다. 등록 가능한 자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시죠? 뭘 갖춰야 돼요? 그렇죠.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 맞잖아요. 등록 요건. 자, 등록 요건 중에 하나가 부지 면적이 있어요. 부지 면적. 부지 면적은 얼마냐? 그렇죠. 33,000 제곱미터 이상. 33,000 제곱미터 이상. 한글로 이렇게 써요. 실제로. 이상. 33,000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주하창. 갖출 것. 주화창을 갖출 것. 주차장, 화물 취급장. 그리고 창고 배송센터예요. 창고 배송센터. 주화창 배송센터. 이런 것들 갖출 것. 그리고 또 하나. 물류정책기본법과 배치되지 아니할 것. 무슨 법과요? 물류정책기본법에 우리 국가 물류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국가 물류기본계획. 물류정책기본법. 이 법이 중요해요.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국가물류기본계획과 배치되지 아니할 것. 배치되지 않을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 다른 계획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다른 계획 들어가면 진짜 틀린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등록 요건. 자, 여기까지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만으로도 한 2문제, 3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등록의 결격사유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등록 결격사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숙기간 2년이라고 하잖아요. 자숙기간 2년. 자, 먼저 아시겠지만 벌금, 취소 잘 보세요. 첫 번째 벌금 아실 거예요. 벌금.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이것으로부터 2년 미경과. 2년의 미경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한 번 더요.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취소. 그렇죠. 취소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미경과 즉 지나지 아니한 자. 저는 이 2년을 그렇죠. 자숙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격사유. 법인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누구라고 대표자 아니고 누구예요? 임원으로서. 왜 대표자가 아닌지는 뭐 굳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내는 문제 아닙니다. 임원으로서.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요. 그쵸. 파산선고. 파산선고 받고 이제 미복권된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결국은 뭐 같은 얘기는 한 임원으로서 실형, 금고 이상 실형, 금고 실형 선고, 그리고 2년 미경과.
2년이 미경과.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리 금고 나오면 또 같이 나오는 거 아시죠? 집행유예. 집유죠? 집행유예가 나오면 집행유예 그리고 유예기간 중 이거예요. 유예기간 중이면은 임원으로서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그렇죠.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또 이어서 보시면은 이거는 사업의 승계가 돼요. 사업 승계.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넘길 수 있는 게 됩니다. 사업의 승계가 되는데요. 일단 승계는 승계, 양수, 양도, 합병. 승계와 비롯해가지고 양도, 양수, 합병. 이건 다 뭐예요? 신고예요, 신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근데 신고를 하게 되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며칠 이내에요? 그렇죠.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를 통지해 줘야 돼요.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10일 안에 통지해줘야 되는데 이 신고 수리 통지를 10일 이내에 수리 통지 미통지 시 만약에 10일 이내에 통지해주지 못했어요. 미통지 시 해당 미통지 시 그 기간 끝난 날의 다음 날 그 기간이 끝난 날의 여기서 그 기간이라는 건 며칠이에요? 그쵸? 10일 끝난 날에 다음 날 yes란 소리예요. 다음 날에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수리 된 것으로 간주해요.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또 보시면은 우리 아시겠지만 여기 또 보시면은 휴업과 폐업이 있어요. 휴업 그리고 폐업. 휴업과 폐업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죠. 미리 그렇죠. 신고하면 돼요.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고하는데 우리 휴업 같은 경우는 휴업 같은 경우는 최대 6개월까지예요. 정지도 그렇고 휴업도 그렇고 최대 몇 개월까지예요? 6개월까지. 네, 6개월까지 이겁니다. 6개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 여기 보실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거 등록이잖아요. 등록. 그러면 아시죠? 등록증. 대여는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를 대여했을 때는 그쵸. 절대적 취소예요. 절대적 취소. 야,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등록 취소예요. 절대적 취소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취소 사유를 조금 더 봐야 되거든요. 취소 사유를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결격 사유 부분 좀 지울 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여기 결격 사유 부분 제가 잠깐 지울 겁니다. 꼭 이거 빨리 필기해
주시고요. 등록의 취소 사유, 그 다음에 과징금까지 이어서 볼 거라서 등록의 결격 사유와 사업 승계 이 부분 좀 지울게요. 제가 지울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취소 부분을 보려고. 취소. 자, 지웠습니다. 깔끔하게. 보시면 분필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서 괴롭습니다. 진짜 이거 폐가 멀쩡할런지 이거. 자, 절대적 취소죠. 우리는 이걸 또 볼 거예요. 왜 준 거야 갑자기? 등록 취소 사유.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절대적 취소가 있고요.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는 일단 먼저 맨 첫 번째가 그렇죠. 늘 아실 거예요. 거짓 부정한. 뭐라고요? 거짓 부정한. 이건 결국 뭐예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이겠죠. 그 다음에 그렇죠. 두 번째가 등록 결격 사유. 방금 지웠던 등록의 결격 사유예요. 근데 이 등록의 결격 사유를 보시면요. 항상 나와요. 3개월 이내에 임원 교체 시 가능. 네, 임원을 3개월 이내에 교체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네. 좀 전에 말했죠. 등록증대요. 그렇죠. 등록증 대여. 그 다음에 전 괘씸죄라 그래요. 사업 정지 기간 중 사업을 한때. 괘씸하죠? 분명히 정지하라고 했는데 사업 한때. 이땐 절대적 취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 말 그대로 그게 있습니다. 선택적 취소. 선택적 취소. 네. 두 번째. 선택적 취소. 선택적 취소라는 게 있어요. 네, 선택적 취소라는 게 있는데, 자,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변경 등록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그러니까 원래 참고로 변경 등록이란 건요. 보세요. 변경 등록이라는 건 이른바 중요한 사항이에요.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네. 우리 보시면은, 네. 공사는 변경 인가예요, 인가. 네. 변경 인가. 우리 이제 공사 시행, 복합물류, 여기 잠깐 앞에 보시면은 복합터미널이요. 복합물류 터미널을 깨알같이 또 가져갈게요. 공사 시행을 하려면은 인가요, 인가. 누구의 인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요, 인가. 인가를 받은 인가. 네. 인가를 받은 인가. 근데 여기 인가 없이 공사를 시행했을 때. 근데 절대적 취소를 먼저 위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가져가면요. 휴업기간. 휴업기간. 우리 휴업기간 몇 개월이었죠? 그렇죠. 6개월이죠? 6개월. 네. 휴업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요.
미시작. 휴업기간 6개월을 꽉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치로 다시 사업을 시작 안 하는 거예요. 아, 안 하고 싶나 보다. 그렇게 하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이게 있어요. 마지막. 이제 있는 게 그겁니다. 과징금 규정. 과징금 규정이 있는데 좀 같이 보실게요. 시간이 좀. 네, 과징금 규정. 자, 과징금. 아시겠지만 우리 제가 말씀드렸죠. 과징금은요, 원래 뭐 대신요? 사업, 그렇죠. 사업 정지 대신 부과하는 거고요. 최대 얼마요? 5천만 원.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과징금은요, 그렇죠. 며칠이요? 20일 이내 납부. 며칠 이내?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 이하고요. 20일 이내에 납부할 거. 그 다음에 미납시 며칠이에요? 7일. 7일 이내에 그쵸. 무슨 장? 독촉장을 발급하고요. 이 독촉장 잘 보세요. 독촉장 발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납부 기한이 설정이 된다 이겁니다. 설정이 된다 이거예요. 네. 과징금. 이거 화면 보이시나요? 이게 빡빡 하셨네요. 과징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우세요. 과징금 이렇게 외우세요. 오복. 우리 인간의 복 중에 5가지 복. 오복. 복합 물류 터미널 관련해서 과징금은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며칠 이내 20일 이내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한다.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한다. 그리고 그 7일 발급한 이내에 독촉장 발급한 날로부터 며칠 준다고요? 납부하는 날 10일. 20일 내에 내지 않으면은 그때 이제 독촉을 하려고 사람을 보내요. 독촉을 하려고 누구를 보낸다고요? 사람을 보내요. 7 누굴 보내요? 조폭을 보내요. 칠성파. 그 다음에 그렇게 칠성파가 왔으니까 무섭잖아요. 조폭이 왔으니까 돈 내야겠잖아요. 어떻게 일해요? 열심히 일해요. 어떻게 일한다고요? 열심히. 10일. 아셨죠? 와,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 복합물류 터미널 아까 한번 지운 거 포함 다 봤습니다. 네, 굉장히 양이 많고요. 많이 나올 땐 2문제까지 나오니까 꼭 잘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